어제 뭐 일단 시장이 이제 뭐 거의 3% 가까운 랠리를 보였죠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탐리가 해석하는 부분은 유동성이 뒤에 더 있다. 현재 그 시장에 대한 강세 심리가 여전히 높다. 그래서 어, 현금이 시중에 풀리기를 기대한다. 즉, 그 트럼프 정부가 되면은 다시 그 2기가 되면 이제 과잉 유동성, 그 유동성이 확 풀리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갈 것을 이제 대한 가능성이 이제 배팅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가 여기에다가 이제 연말로 가게 되니까 계절적으로 산타크로스 랠리까지 될 수 있다. 그리고 오늘 그 패드에 도비시안 그 비둘기파적인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쭉 이어질 수 있다. 다만 어, 이걸 발목을 잡을 건 이제 장기금리 상승이겠죠. 또 하나가 이제 그 여전히 시장이 마켓 프레이스 그러니까 종목 수가 확대되는 그런 걸 또 이야기하던데 똑같습니다. IWM이죠. 일단 뭐 왜 그 소위 말하는 러셀 2000이 이렇게 셀 수 있는지는 요 다음에 그 다음 장에 이야기할 텐데 그거하고 이제 지역은행, 그 다음에 금융주, 뭐 이런 그 다음에 비트코인까지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.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왜 어제 보시면 뭐 소형주 엄청 날아가는 것도 날아갔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왜 그러냐? 법인세 인하에 대한 효과입니다. 즉, 음, 골드만삭스가 보기에, 그러니까 일단 그 전체 뭐 누구는 레드 쓰나미 뭐 아니면 레드 웨이브 뭐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수입을 했는데 뭐 수입에다가 지금 그 주지사도 공화당이 훨씬 많습니다, 지금.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이제 그 착착 그냥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이 되면서 지원이 돼가지고 실제 이제 공약했던 법인세를 21%에서 15%로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은 EPS가 4%가 그냥 올라간다는 거죠. 그냥 앉아서 세금을 줄여주니까. 어, 그러니까 EPS가 4%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, 텍스 레이트 세율이 1% 포인트 변화에 따른 EPS의 변화율입니다. 그 가장 큰 게 러셀 2000이에요. 당연히 그렇겠죠, 그죠? 가장 그렇죠. 효과 그 혜택이 많으니까. 그러니까 세율 변화에 가장 민감한 작은 그 스몰 캡들이 가장 높아요. 가장 그 EPS에 가장 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제 보면은 러셀 2000 지수가 가장 이렇게 셌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. 그다음에 섹터별로 이런 밑에 보시면은 임의 소비재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, 그다음에 금융주. 어제 금융주 나오죠. 그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금융주가 특히 뭐 M&A, 인수합병 여러 그 돈 벌 수 있는 구멍을 뭐 바이든 정부에서 많이 막았다고 하더라고요.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못했대요. 그러니까 그걸 밖으로 이야기를 안 하다가 요즘 어제부터 막 뭐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소위 말하는 인수합병부터 해서 여러 그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금융보다 뒤에서 일어나는 금융들 많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그렇죠. 그런 부분들이 다 규제가 풀릴 거다. 그것 때문에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. 실제 음, 억눌려 있던 부분을 풀어주면 못했던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금융도 이제 뭐 법인세 효과를 좀 볼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지수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S&P 500이든 나스닥 100이든 약간 중간급에 위치했으니까 지수 ETF를 사도 수혜는 본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나름 이제 그 AI나 뭐 테크 쪽에 투자하신 분들 같으면은 기사를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저기 볼 수 있으면은 이 기사 요거 이제 제가 스크린에서 따온 건데 그러니까 현재 이 빅테크가 됐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목에는 트럼프의 승리가 빅테크 주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죠. 특히 엔비디아한테. 그 내용에는
규제를 이제 푸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. 뒤에 차례로 이제 이야기할 텐데, 특히 이제 빅텍 이야기를 하자면, 여기서는 밸런스에서는 뭐, 그냥, 현재와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, 보셨는지 모르겠지만, 아마존의 앤디 제시, 뭐, 팀 쿡, 뭐, 구글의, 구글, 메타, 마이크로소프트. 그러니까, 메타는 주커버거는 자기 거 릴스에 올렸는데, 하여튼, 이 사람들이 그, 소셜 미디어에다가 지지 메시지를 바로 올렸어요. 트럼프를 지지한다고. 어, 그래서, 예, 이게 2016년, 2020년에는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였었는데, 이번에는, 어, 여기도 이제, 나름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, 규제가 꽤 컸나 봐요. 뭐 이제, 그럼 이 대기업 빅텍은 또 인수합병을 많이 해야 되는데, 그런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회를 많이 했죠. 요 앞전에 뭐 보시면은, 그 AI 스타트업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기업을 인수 못하고 누굴 데려옵니까? 거기 있는 수장을 데려와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치고 직원들 데려와서 그냥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회사 껍데기는 남겨두고 그 알맹이만 가져오는 방식, 뭐, 여러 구글 같은 경우는, 창업자, 구글도 그렇죠. 창업자 고용하거나 기술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우회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, 약간의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도. 그런 부분 풀어주지 않을까에 대한. 다만 이제 반독점과 관련된 거는 트럼프 일기 때도 했던 구글이나 메타 부분은 그때부터 이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수혜는 아마 테슬라죠. 그죠? 트럼프가 그를 이제 슈퍼 지니어스라고 이제 부른 상황인데,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인수위 자문 한다고, 효율성, 한다고 했잖아요? 그렇죠. 효율위원회인가? 뭐, 그 정도니까, 뭐, 더 할 말이 없죠. 그리고, 결국에는 이거죠. 이 빅텍에 있는 약간 뒤로 물러나 있던, 이 CEO들이 X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. 글을. 그러니까, 이, 저기 누구야. 일론 머스크가 답글을 달아줬거든요. 어, 네, 그래서 그 팀 쿡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한테는 성조기 이모티콘을 이렇게 달아줬고요. 그다음에 앤디 제시한테는 인디드라고 이렇게 인디드 정말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순다르 파차이 구글 씨한테는 쿨이라고 이렇게 올리고 뭐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어쨌든 같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최근에 프로필도 좀 바꿨죠, 그죠? 미국은 건설업자의 나라입니다. 뭐, 곧 여러분은 자유롭게 건축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. 뭐, 하여튼, 자기가 뭔가 상상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. 뭐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이 돼서, 빅텍도 어떻게든 규제를 벗어나서 좀 더 이제, 좀 쉽게 이렇게 기업을 키워나가면 좋은 거니까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뭐, 그, 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 인수, 사모펀드, 사모펀드 거래나 뭐 벤처 캐피탈 이런 데가 막 되게 안 됐나 봐요. 근데 이제 이걸 완전히 이제 기대가 좀 많은 것 같고, AI 쪽도 마찬가지, 아까 말했던. 예.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 이제 가장 어제 마크 저커버그 메타가 뭐 옛날 이야기로 빠졌잖아요. 근데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못 하는 것 같다. 뭐냐면은 8월부터 그리고 또 이 트럼프 이제 당선자가 총격 당했을 때 이 마크 저커버가 전화를 했대요. 진짜요? 네네. 예, 전화도 하고 그 내용이 이제 트럼프가 쓴 내용에 이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자기가 총에 맞은 자신의 반응을 칭찬했다. 그러면서 음, 자기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올해 대선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. 뭐 이런 글 이렇게 이것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걸 뭐 메인 언론에서는 안 다뤄주니까 그런가 봐요. 그래서 억울하겠네. 예, 예. 예. 그래서 먼저 전화를 몇 번씩이나 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
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. 찾아보니까.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좀 억울하죠. 메타 입장에서는. 미리 좀 그래도 관계 개선을 많이 해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그런 호의적인 태도도 본인 스스로도 좀 보인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억울한 면이 있지 않나 싶고. 음, 다음은 그 AI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이 규제하는 데 있어서 이 바이든 정부가 엄청나게 그 바이든 AI 행정명령에 따라서 규제를 했거든요.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그 소위 말하는 이런 부담스러운 규칙과 관료주의를 줄이겠다고 이제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 바이든의 AI 행정명령이 뭐냐면 좀 더 이제 그 업그레이드된 AI를 만약에 개발했다 그러면은 정부에다가 보고하고 보내주고 검증을 받아야 돼요. 그 안전한 AI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좀 많이 풀리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될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AI가 되려면은 결국 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요번에 이제 그 에너지 관련해서도 규제 완화를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, 여기 보시면은 한국 기사로 이제 나온 건데 소형 모듈 원자로 애정 드러낸 트럼프 AI 전력 문제에서 뭐 이렇게 기자 제목은 그렇지만 어쨌든 원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호의적이기 때문에 그 앞서 규제했던 아마존과 이제 탈렌 에너지와 그 부분 규제했던 부분이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좀 풀리지 않을까. 왜냐 결국 그 미 국가 안보 문제, 그러니까 AI가 국가 안보 문제로 이제 그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런 이게 우선시 되면은 좀 더 이런 그 부차적인 거는 이렇게 회제되지 않을까. 뭐 이렇게 좀 보는 거죠. 그래서 원자력도 허가가 되고, 특히 이제 그 미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AI가 그대로 우선시 될 경우, 그 과거부터 일기 때도 그랬으니까, 그러면 이제 AI와 관련된 칩부터 해서 모델링 뭐 여러 이제 AI 산업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